정인아 지켜줄게.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입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예. 아이가 이제 방에서 운대요. 네. 아이를 방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방에 혼자 두니까 아이가 울면은 지인들이 데리고 나오라고. 예. 그러면 아니라고. 쟤는 그냥 저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그냥 아이는 그저 무슨 물건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윤정 기자, 지금 영상 보니까 시민들 관심도 상당히 좀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키워드 정인아 지켜줄게처럼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정인아 지켜줄게 이 실검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그 재판이 있었던 남부지법 앞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으로 뜨거웠습니다. 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앞서 보신 것처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개가 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 그리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이 시민들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이 정인이의 양모 의 호송 차량을 따라서 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살인죄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오늘 재판은 본 법정과 중계법정 두 곳에서 모두 51명의 시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51명에 해당하는 이 방청권을 당첨이 되기 위해서 무려 813명이나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6대 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네. 이 재판 하루 전날이었던 어제도 이 한파 속에 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물결 시민들의 발길도 이 정인이가 있는 곳에 지금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윤지영 기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 양부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역시나 공분을 일으킨 이 고유정의 경우에는 재판장을 오갈 때 시민들에게 이 머리채를 잡히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김은미 기자, 네. 오늘은 조금 어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유정 사태 때는 그런 봉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부모, 정인이 양부모 측에서도 아마 그런 봉변을 당할 거를 좀 우려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부가 법원에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사전에 넣어놨었던 게 이제 뒤늦게 나타났는데요. 신변을 보호해달라.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아마 우려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양모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호송차를 타고 이제 법원에 오고 이제 양부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법원으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양부가 이제 법원이 업무를 개시하기도 전에 아주 상당히 이른 시각에 법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오늘 이 재판이 첫 재판이 오전 10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했었었는데 상당히 일찍 와서 약간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이렇게 일찍 들어갔습니다. 일찍 법원에 들어가서 뭐 양모, 양부 모두 처음 법원에 출석을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일단 재판까지 이어졌었는데 문제는 나올 때였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대체 어떤 모습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니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잡아! 잡아!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그 시민들의 반발 그리고 이 분노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부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부가 탄 차를 이제 시민들이
발로 차면서 항의를 하고 또 양모는 이제 호송차를 타고 다시 이제 구치소로 가게 됐는데 이 양모가 탄 호송차, 이 호송차 앞에서도 시민들이 길을 막고 완전히 들어 눕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법원 이제 바깥 상황을 봤는데 네. 그러면 재판정 안에서 양부모 모습은 어땠어요? 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양부는 법원에 상당히 일찍 도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양부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먼저 재판정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 현재 그 방청석에서 같이 그 재판을 지켜본 그 기자의 말에 따르면 네, 일단 시종일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게 책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책상을 보고 있다가 이제 재판이 아직 여전히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눈물을 줄줄 흘렸다라고 해요. 눈물을 흘렸어요? 네, 눈물이 또르륵이 아니라 줄줄 흘렸다. 근데 이제 꺽꺽거리고 우는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연신 훔쳐내기에 바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거였으면 애당초 왜 그랬을까? 이동석 기자, 오늘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이 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건데요. 검찰은 살인죄를 주의적 청구로 그리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앞서 정인이를 부검한 법의학 학자들은요.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검찰에 보고서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를 검찰은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협의를 했고요. 논의한 결과 살인죄 적용 검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죄를 적용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오늘 이제 재판 진행이 되면 왜 재판부가 이제 여러 가지 묻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양부모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는 인정을 했어요? 네, 일단은 검찰이 이제 공소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양부모가 뭐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검찰이 양부모를 기소한 그 혐의를 보면 이제 오늘 그 살인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살인죄가 들어가고 아동 학대치사죄, 뭐 아동 상습학대, 아동 방임 등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한 공소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몇 월 며칠 뭐 머리를 찢어지게 했고 이게 뭐 저희가 너무 잔인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세세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인정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양부모 측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양부모 측의 입장, 저희가 직접 담아봤는데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도 폭행을 해서 그쪽이 골절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그 변호인 측의 얘기 같이 들어보셨는데 거기서 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양 부모 쪽에서 주장을 한 얘기는 어쨌거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은 하였습니다만 고의성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부모로서 어쨌거나 내가 부모기 때문에 엄마니까 뭐 애를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 사실을 일일이 좀 읽어서 불러주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부가 정인이한테 양 다리를 벌리고 좀 지탱을 하도록 시켰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 다리를 벌리고 지탱을 하도록 시켰다. 네, 그러니까 통상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 벌을 줄 때 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양 다리를 벌리고 계속 그 지탱을 하고 서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제 정인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울면서 이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다시 그 다리를 그 벌리고 지탱을 하도록 그걸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인이를 혼자서 3시간 24분 동안이나 두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외출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동 방임이자 학대가 될 수 있겠는데 16개월 아이를 혼자 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공소 사실로 새롭게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전에 이제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기소할 때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입니다. 참 들을수록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윤 대표님, 예. 결국에는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돼서 강한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살인죄로 검찰이 기소한 게 오히려 재판할 때는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범행한 양부모들이 시인을 안 하고 있어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조차도 지금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지 이거 폭행인지는 몰라도 이건 학대는 아니다. 우연히 다친 거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살인죄까지 적용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양모의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증거 보완 이게 좀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분노로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을 처벌할 때는 법 절차와 범죄와 형벌을 법에 규정된 대로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왜 그 가습기 살균제 무죄가 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법원 판사도 고민을 하다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하고 그 폐질환하고 인과관계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살인죄로 우선은 그 주의적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예비적 공소 사실을 아동 학대 취사죄로 했거든요. 그렇죠. 살인죄가 무죄가 되면 아동 학대 취사죄로 처벌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인죄가 얼마든지 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 췌장이 저렇게 손상이 될 정도면 전 보통 살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검찰이 좀 더 철저한 증거 수집, 증거 수사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일부 무속인들이 유튜브에서 정인이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무속인들이 정인이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영상을 올려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적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유튜버는요. 정인아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마치 정인이에게 빙의된 듯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나를 내버려뒀다며 학대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는 무속인도 나왔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줄을 이었습니다.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이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올렸다고 해명을 했지만 일부 영상만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세상에 할 말이 참 없게 만듭니다. 불쌍한 아이를 이용하다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다면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해 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